엄마, 국이 싱거워. 그래? 미안하다. 지금 간 맞출게. 또 깜빡하신 거예요? 요새 왜 이러세요? 윤복자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저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었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 정신이 흐릿했을 뿐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어요.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했죠. 하지만 복자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으로 돌아가자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이어폰을 낀 채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펼친 채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복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 끝자리, 부엌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 앉게 됐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도시락 싸야 하는데 깜빡하신 거 아니죠?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맞아요.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부탁했던 일이었죠. 아, 미안하다. 지금 바로 쌀게. 아직 밥도 한 숟가락 못 먹었지만 복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도시락을 쌌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김, 정성껏 담았습니다. 도시락을 건네자 손주는 뚜껑을 열어보더니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어제도 먹었는데요. 복자는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항상 미안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어요. 복자는 그제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피부가 따갑게 아렸습니다. 손등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방마다 청소기를 돌렸어요. 점심때가 되자 복자는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 손주들이 먹을 과자, 아들이 즐기는 안주. 하나하나 고르면서 복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먹고 싶은 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시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소파에 앉으시면 눌러서 자국 나요. 복자는 다시 일어나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복자는 저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평생 일만 했습니다. 밭을 갈고 남의 집 일손을 거들고 품팔이를 하며 살았어요.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복자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복자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손주 돌보는 사람. 윤복자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엄마, 할머니만 남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자는 다시 부엌에 섰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넉넉했어요. 아까 장을 받았으니까요.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시금치를 무쳤고 두부찌개를 끓였어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좀 일찍 저녁해 주세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복자는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온종일 서 있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늘 참아왔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복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한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대사가 가슴에 꽂혔어요.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복자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하고 참고 베푸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복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손주들 방이 크고 며느리 방에는 안방 화장대가 있었지만 복자의 방에는 침대와 작은 서랍장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가 심하게 쑤셨죠. 병원에서 준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가족 챙기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 잠드는 날.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는 하루. 그렇게 복자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내일도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미루면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이라니. 그동안 진통제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어요. 언제쯤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입원 기간은 최소 2주 정도 예상됩니다. 2주. 복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주 동안 집을 비우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 문을 나서는 복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가족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좀 다녀왔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수술이요? 언제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구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해요? 2주 정도. 2주요? 어머니,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밀어볼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며느리는 변명했지만 복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한 거였어요.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한대요.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복자를 봤습니다. 수술이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난처함의 한숨이었죠. 엄마, 지금이요? 제가 다음 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집에 거의 못 들어올 건데.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엄마까지 병원 가시면 애들은 누가 챙겨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방학도 아니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어머니, 조금만 미루시면 안 돼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의 불편함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 밀어볼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간신히 잠들었지만 5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족의 아침은 챙겨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섰지만 어지러웠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밥을 하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 중 복자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구나. 요새 식사를 자주 거르시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며느리의 말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자가 아프면 자신들이 불편해질 테니까요. 가족들이 나간 후 복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려다 멈췄어요. 며느리의 잔소리가 떠올랐죠. 결국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복자는 언제 저렇게 편하게 산책을 해봤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복자 환자분이시죠?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하는데요. 복자는 망설였습니다. 좀 미뤄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복자는 다시 걸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때가 됐지만 복자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누워있는 복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저녁은요?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애들 밥은 어떡해요? 복자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며느리는 휴대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힘드네.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하나. 복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복자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아들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역시 배달 음식이 편하네. 엄마도 매일 힘들게 요리 안 하셔도 되고. 복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힘든 일로 치부되는 게 슬펐어요. 그날 밤 복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이 집은 불편해지는구나. 내가 없으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밤은 깊었지만 복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힘들까? 아니면 불편할까? 아니, 어쩌면 더 편해질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복자는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죠. 혹시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도 있을까요? 복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복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상처를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구부정한 등.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복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복자는 습관적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힘이 더 들었어요. 숨이 차올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복자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다녀오실 거죠? 우유랑 과일 떨어졌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아들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일찍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약속이 있어서요. 알겠다. 복자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복자는 쓰러질 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고통이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 동네에서 알던 박씨 할머니였어요. 어머, 복자씨,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둘은 시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자씨는 어떻게 지내요? 그냥 아들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복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어디 아파요? 복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죠?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혼자 나왔어요. 아들네 집에 있으니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자는 놀라 박씨 할머니를 봤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외롭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편해요. 박씨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게 부러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락처를 주며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편안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먹을 수 있게 서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칼질하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또 베었어요. 아침에 벤 상처 옆에 새 상처가 생겼습니다. 복자는 물에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됐을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며느리는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갔어요. 복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복자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몰라. 그날 밤 복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어요. 평생 품팔이하며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복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을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요. 무서웠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혼자 산다는 게 막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 사는 삶. 그게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복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잠을 설친 탓이었죠. 어둠 속에서 복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복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기로요. 가족들이 나간 후 복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복자예요. 저번에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찾는 법,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들을요. 복자 씨, 혹시 진짜 혼자 사실 생각이에요?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요. 잘 생각하셨어요.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전화를 끊고 복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오후에 복자는 조심스럽게 외출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들렀으니까요. 병원에서 복자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을 좀 미뤄도 될까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더 미루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병원을 나와 복자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부동산이었어요. 사장이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작은 원룸이요. 혼자 살만한 곳이요. 사장은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복자는 그 중에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랐어요.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복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복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다고 하더구나. 거짓말이었지만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복자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없을 때 서랍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옷들을 골랐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사진첩 몇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금을 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복자는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밥솥, 전기장판, 식탁을 샀어요. 새 집으로 배송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자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새 자꾸 우리 사진 찍으려고 해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너희가 예뻐서 그래. 사실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을요.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사 이틀 전 복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편지였어요. 여러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결국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갑자기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오래 생각한 결정이란다.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 건강히 잘 지낼게. 가끔 볼게.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복자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이사 전날 밤 복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되짚었어요. 거실 소파, 식탁,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복자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정성껏,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요. 이사 당일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가족들의 마지막 아침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밥을 짓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며느리가 즐기는 시금치나물을 무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며 복자는 한 가지씩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복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들의 지친 얼굴, 며느리의 바쁜 표정,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모두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복자는 미소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복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였어요.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9시가 되자 작은 용달차가 도착했습니다. 복자는 미리 싸둔 짐을 실었어요. 큰 짐은 아니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사진첩이 든 상자 하나. 기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복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온천 마을이요. 강원도 쪽으로요. 멀리 가시네요. 네, 멀리 가고 싶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온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복자가 계약한 집은 마을 입구에 있는 단층 주택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짐을 내리고 방에 들어서자 햇볕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기사가 떠나고 복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펴고 사진들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을 작은 선반에 놓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복자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긴장했던 탓인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온천탕도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간단한 식료품을 샀어요. 라면, 쌀, 김치, 반찬 몇 가지. 혼자 먹을 것만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쪽에서요.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복자는 고마웠어요. 누구도 왜 혼자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자신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복자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식사 후 복자는 온천탕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탕 안에 다른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이요. 여기 좋아요. 물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배척받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폈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에 잘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누가 부를까봐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복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복자는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 윤복자로 사는 곳, 그곳에서 복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말이죠.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어요. 준비할 아침이 없었습니다. 챙겨야 할 가족도 없었어요. 복자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복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들꽃들이었습니다. 예뻤어요.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간단히 끓였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어봤을까 싶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적었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을 필요가 없었죠. 복자는 집 앞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흙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복자는 어렸을 때 밭에서 일하던 기억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흙 냄새는 좋아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꽃씨를 샀습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씨앗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심으면 봄에 예쁘게 필 거예요. 복자는 집으로 돌아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알아날 정성껏 땅에 묻었어요. 땅을 파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복자는 행복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복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오후에는 온천탕에 갔습니다. 어제 만난 할머니들이 또 있었어요.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죠?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우리랑 친구하실래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온천 후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서요. 4명의 할머니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저는 정미경이고요. 박영희예요. 복자는 자신도 소개했습니다. 윤복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살다 나온 사람들이었죠.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편해요. 정미경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보는 프로그램만 봐야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복자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복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온천 마을에서의 첫 하루를 보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밥을 먹고 꽃씨를 심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모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일기를 쓰며 복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하루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복자는 미소 지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온천 마을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고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어요. 누구도 복자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자신의 속도로 살았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자는 정원에서 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씨앗을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나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박씨 할머니한테 전화번호 받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하셔서.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연락처를 가르쳐 줬나 봐요. 들어오렴. 복자는 아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을 둘러봤어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구나. 복자는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엄마, 편지 읽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너희도 이제 익숙해질 거야. 할 수 있어. 아들은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발이요. 우리가 달라질게요.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복자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복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또 한 번 부탁했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 주세요. 우리 엄마 없이는 안 돼요. 복자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면 편해질까요? 아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덜 외로울까요? 아니면 다시 사라질까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복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온천탕에서였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복자 씨,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복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자 씨,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작년에 아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거 알았거든요. 박영희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를 수 있어요. 한두 달은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복자는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복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복자 씨, 자신을 버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도 전화했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자는 매번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정을 미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복자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은 꽃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꽃들처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다시 뽑혀서 옮겨 심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들어버릴 거예요.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로요.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요. 그날 저녁 복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명확한 답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얘기할 게 있구나. 복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내일 집으로 갈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마지막 기회요. 그날 밤 복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희생하고 참고 베풀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을 잃어가며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복자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지치고 초라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평화롭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복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복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내 선택을 믿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집 앞에 섰을 때 복자는 긴장했어요. 익숙한 아파트,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복자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도 복자를 안았어요. 복자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맛없죠? 제가 요리를 못해서. 며느리는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맛있구나. 복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복자가 말문을 열었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복자를 봤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실 거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나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그럼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난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윤복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그래, 나는 너희 엄마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0년을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너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정작 나는 뭘 했을까? 복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갔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 젊었을 때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다 포기했지. 그건 저희 때문에. 아들이 말했지만 복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나를 잃어가며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이제 나를 찾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 복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온천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난 행복해. 눈치 안 보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나로 살 수 있어.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복자는 손주를 안았어요. 아니야. 너희와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항상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란다. 복자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가끔 볼게. 전화도 할게.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자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붙잡았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가야 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복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구나. 복자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복자는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복자는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후 온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집 앞에 서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끄고 왔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 정미경, 박영희 할머니였어요. 복자 씨 기다렸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복자 씨가 오늘 서울 간다고 했잖아요. 혼자 돌아오면 힘들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복자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들은 차를 끓여주고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복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8시였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은 꽃들이 더 자라 있었어요. 작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복자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대신 가끔 전화하고 놀러 가도 돼요?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놀러와. 며느리도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당연시되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완전히 온천 마을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온천에 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그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자는 신청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복자는 떨렸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그리세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해요.
복자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 앞마당에 꽃을 그렸어요. 서툴렀습니다. 선도 삐뚤고 색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복자는 행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복자의 그림을 봤습니다. 예쁘네요. 복자 씨 재능 있어요. 정미경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요. 복자는 웃었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완성한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밤 복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림 수업 첫날이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한다. 일기를 덮으며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복자는 평화로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자가 온천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과 분홍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직 작았지만 곧 클 거예요. 복자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들을 봤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토요일 아들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복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오후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은 복자를 안았습니다. 복자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어요. 많이 컸네. 석 달 사이에 이렇게 클 수가.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고맙구나. 복자는 꽃을 받아 꽃병에 꽂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놀랐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복자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그림 수업 다니고 있어. 잘 그리셨네요.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복자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손주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복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좋았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꽃밭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그래. 석 달 전에 씨앗을 심었지. 예뻐요. 아이들은 꽃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아들이 복자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하단다. 정말 돌아오지 않으실 거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가 좋구나. 알겠어요. 대신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가족들은 저녁 무렵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복자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자 복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복자는 온천탕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복자 씨,
오늘 가족들 왔었죠? 어땠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가끔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자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복자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70년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복자로 살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늦게 피는 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복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짐이 아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야 찾았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의 꽃들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 꽃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날 밤 복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자신의 하루를 살 거니까요. 복자의 방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복자는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복자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낯선 봄이 왔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봄이었으니까요. 늦게 피었지만 그 누구보다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